하락장이 도래하는 거고 내가 집을 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집을 무주택으로 가져가시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안한 시장이 왜 불안하냐면요, 혼란의 연속이라서 그래요. 뭐 경기도의 아파트의 값 평균이 6억을 돌파했네. 그리고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1986년 통계 이래 아파트 값 상승률이 30%가 넘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번 돈이 많이 풀린 시장과 규제로 급등하는 시장에 풍선 효과로 가격들의 급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매수 심리는 지금 대출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대선이라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 때문에 매수 심리세는 떨어졌지만요,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양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까지 뭐 평균값이 9억이 넘고 아파트만 해도 평균 12억 13억이 다 돼가지만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네. 큰일 났네. 그럼 진짜 지금 하락장이 도래하는 거고 지금 이 하락에 대비해서 내가 집을 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결론을 말하자면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기다리는 투자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서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하니까 나도 지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함에 그냥 안 움직여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상담을 하면서 그 기다림의 투자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2년 동안 집을 6채를 사신 거예요. 7채째 집을 사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제가 기다리는 투자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그 하락장을 대비하는 관리 차원의 어떤 투자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락이요, 상승보다 무섭다는 이유가요, 상승에 급하게 뭔가를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요, 하락 때 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물건을 던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고 하고, 지금처럼 하락 전망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내 재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선은 사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무주택으로 지금 인플레 시장 2020년이라는 지금 불안한 시장 속에서 가격들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변수도 되게 많지만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여력들이 훨씬 더 적어요. 적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락에 대한 지표들은 제가 미분양이라든지 뭐 통화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세금 대출 이런 걸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하락 전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을 무주택으로 가져가시는 건 되게 조금 나쁜 말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이 없을 때 이런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 전망의 우세라는 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전국의 이제 전세가를 또 따지면요, 또 반대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거래는 안 돼요. 거래는 안 되지만 그런 폭이 있었다는 거고, 전국은 0.6에서 10월 달하고 전년 대비해서 0.73으로 0.11% 조금 증가한 거고, 서울은 6.4에서 6.5로 소폭이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죠. 다만 전망에 대해서는 전세 정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심리 지수가 조금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불안해요. 지금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거래가 안 되고 엄청 불안하겠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거래량도 아까 말한 것처럼 2019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거래량이 3천 건 아래로 밑돈다고 하는데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거래량이 3천 건 이하라는 거는 통계상 가장 거래가 안 됐던 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떨어진다는 거는 고가 주택부터 주택의 가격들의 하락폭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지표인데, 거꾸로 계속 이제 호가는 조금은
낮췄지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고가도 일어나는 부분들을 본다면요. 이거는 나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라는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거래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을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속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나 너 싫어 라고 진짜 싫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친한 사람끼리 장난으로 너 싫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의미들이 항상 중의적으로 있는데 이 거래량은 본질적으로 싫어라는 단어 자체가 내면적으로는 눌려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다른 반대의 의미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불안한 상황에 거래량까지 줄어들었는데 심리는 위축되었으나 그 심리 속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나 못 사는 양상의 형태로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경매의 평균 응찰 수는 역대 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역대 최소지만은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은 잠실 우성 4차 낙찰가율 133%로 낙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의 영향권에서 그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심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고가의 주택으로 가면은 이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경매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낙관을 하면서 이렇게 133%로 낙찰을 받은 사람도 있죠. 이 잠실우성 4차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예요. 비록 아파트가 주변에 집성화되진 않았지만은 가치가 있는 아파트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 위에 있는 우성 1, 2, 3차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선수촌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4차보다는 1, 2, 3차가 좋고 아시아 선수촌이 더 좋죠. 그런데 4차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군 이래에 저는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에 있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스 산업이 들어오고 탄천이 개발되고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이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은 거기도 이제 개발 계획들이 들어오고 코엑스가 있고 지하화가 되고 교통의 허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봉은사역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가격들의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게 이 잠실 우성 4차예요. 뭐 이제 우성 1, 2, 3차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부의 말을 듣고 우성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 12억 뭐 이제 대형 평수를 12억 정도 되었을 때 팔았는데 지금 대형 평수가 20억 후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큰 손해를 본 거죠, 사실은. 정부 말을 듣다가. 그래서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오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상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확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리에 대해서 무조건 금리 올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유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락한다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락이 있을지언정 하락 뒤에는 새로운 상승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상승 뒤엔 또 새로운 하락이 있어요. 이게 반복이 돼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길이만큼 갈지는 모르지만요. 이게 분명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 하락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더 적극적인 거는 그때 움직이는데 움직여가지고 내 재산의 어떤 그 가치들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락장이 무서워서 진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락장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시장이니까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경매 시장 자체도 역대 응찰수는 역대 최소지만은 아직까지도 낙찰가율은 높은 혼란스럽죠. 되게 혼란스러운 시장이 낙찰가율이 사람이 많아서 저번에 청담동의 꼬마 빌딩처럼 50억짜리가 102억에 51억짜리가 102억에 뭐 이렇게 낙찰되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람도 작은데 응찰은 작게 하는데 이제 낙찰가는 높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미래의 상승 가치들을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 있는 사람들 전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거죠.